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이슈앤피플 진행을 맡은 김종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시민 만여 명의 기부로 탄생한 기적 같은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장애아를 위한 통합 재활 시스템과 스마트 농장까지 만드신 분이 계신데요. 푸르메 재단의 백경학 상임 이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발걸음 하셨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봉사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정작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일을 해 오셨는데 그런 점에서 더 굳센 의지가 좀 부각되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푸르메 재단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이 한 270만 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들은 1살부터 12살까지 한 30만 명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3살 때까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후천적인 장애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들을 잘 치료하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데 네.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140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독일, 미국에서 한 200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푸르메 재단에서 시민의 힘을 모아서 그런 어린이 재활병원을 만들자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고요. 네. 그래서 한 11년 동안 모금을 해서 이제 세워지게 됐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아마도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2016년에 개원을 했죠? 맞습니다. 네. 네. 그때 당시에 뭐 넥슨 계열사라든가 뭐 네. 지자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금도 아는 뭐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든가 네. 뭐 여러 유명 인사들이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마포구에서 이제 부지가 생겼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네. 저희가 이제 마포구청장님을 뵙고 네. 우리나라의 유일한 그런 어린이 재활병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설득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흔쾌하게 그럼 한번 지어보자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을 수소문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 2월에 돌아가신 김정주 넥슨 사장님을 뵙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한테 설득을 드려서 그분께서 그러면 전체 430억의 그런 건립 비용 중에서 네. 절반에 가까운 200억을 내시겠다라고 네. 해서 그 물살을 타서 이제 병원을 건립하게 된 거죠. 네. 결국에는 뭐 많은 분들의 십시일반 모이는 자금도 네. 있겠지만 이렇게 또 거액을 쾌척을 해주시면은 네. 이 병원 설립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좀 네.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도 이렇게 좀 관심들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많으신데 이제 처음에 병원이 건립될 때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유일한 병원을 짓는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해 주셨는데 네. 세워지고 나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좀 급격히 관심이 좀 식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김정주 이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네.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은데 먼저 연락이 오셨었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재단을 기부해 주시는 분 중에서 매달 50만 원을 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뵈었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네. 젊은 나이에 이제 유학을 가셨다가 교통사고로 이제 척수 장애인이 되셨는데 네. 그분이 나중에 또 1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또 기부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사가 크게 났는데 그 기사를 보시고 김정주 사장님하고 부인이신 유정현 감사님이 저희 재단을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동적으로 봤는데 넥슨도 기여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나누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루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고 제가 이제 제주도에 있는 김정주 사장님 댁에 하루를 묵으면서 네. 그런 설득을 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있는데 이 어린이들이 정말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되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넥슨에서 그 역할을 해달라고 했는데 흔쾌하게 받아들이셔서 이렇게 병원을 세우게 된 거지요. 지금 이제 보니까는 병원을 잘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치료다, 재활이다 이런 걸 통합 시스템으로 네. 잘 운영을 하면서 전국에서 뭐 대기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이제 통합 치료를 한다. 네. 뭐 치료면 다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재활은 뭐 그냥 재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걸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네.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장애 어린이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작업 치료와 물리 치료가 기본입니다. 네. 그리고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심리 치료, 언어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발달 장애 어린이는 별도의 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치료받기 위해서 이 병원을 가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받고 다른 병원 가서 또 무슨 뭐 감각 통합 치료를 받고 뭐 몸이 아프면 소아과를 또 따로 가야 되고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시간과 뭐 여러 가지 이 꼬마들을 데리고 다니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장애를 가진 꼬마 혹은 장애가 없더라도 정말 필요한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 병원 안에 재활의학과 그리고 소아정신과 그리고 소아치과, 소아과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되게 좋아하시죠. 네. 아마도 이제 재활병원이 한 곳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또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대전에서도 뭐 추진을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2019년 2월 달에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쭉 병원을 둘러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참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거는 정말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민간이 이렇게 이 기금을 모아서 병원을 짓는 거에 대해서 고마웠지만 이제는 당선이 되면 공약으로서 이제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 첫 결실이 대전입니다. 네. 그래서 대전에서 지금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지어지고 있고요. 네. 이게 지어지면 경남과 그리고 호남에도 이렇게 병원이 지어질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역에 사는 꼬마들이 굳이 서울에 와서 입원할 필요도 없이 네. 그렇게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저도 뭐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은 네. 이사님께서도 기자 생활 좀 오래 하셨어요. 네, 조금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맥주 회사를 운영을 네. 하셨어요. 네, 사실 이게 쉽게 바꾸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네. 사실 뭐 이해도 잘 안 될 테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재단 설립에 매달리셨던 이유가 있으십니까? 1996년도에 제가 독일 뮌헨 대학으로 연수를 갔습니다. 예. 2년 동안 연수를 갔는데 제 아내가 서울시 공무원이었습니다. 같이 2년 동안 이제 공부를 잘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영국 여행을 자동차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는 평소에 편두통을 앓고 있어서 그날따라 두통약을 여러 알 먹고 정신을 잃고 저희를 이제 치게 된 거죠. 예. 때마침 집사람이 뒤에 있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사님은 괜찮으시고? 저도 좀 다쳐가지고 입원을 해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집사람은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100일 동안 혼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이 돼서 왼쪽 다리를 이제 3번의 절단 수술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로 옮겨가서 1년 반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돼서 귀국했는데 귀국해서도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내에 있는 병원에 재활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네. 입원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 입원에서도 많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몸이 아프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원할 때 입원할 수 없다는 게 OECD 국가인데 왜 이럴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면은 그런 병원을 작게나마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네.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재단을 세우면 좀 시간을 두고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도 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재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맥주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맥주를 통해서 그런 어떤 재산을 모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독일에서 맥주 양조학을 공부한 친구하고 그래서 같이 맥주 회사를 만들게 된 거고 다행히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나중에 이제 집사람이 피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금 10억 원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 맥주 회사의 지분 10%가 푸르메 재단의 기본 재산이 돼서 네, 그렇게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요, 지금 그 어린이 재활병원을 갖고 계신데 사실은 어린이들은 그 부모님들이 잘 돌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린이들은 그냥 케어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중요한 건 이제 청년
네.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사님께서는 성인 장애인이 아닌 네. 어린이 재활병원을 하셨어요. 네.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성인 재활병원은 사실 한 20년 전에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 네. 몇 개가 있었고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뭐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원이나 성인들이 갈 수 있는 병원에 있는데 어린이를 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 네.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넉넉하면은 외국에 가서 치료를 받던지 네.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중산층 이하는 다 포기를 합니다. 근데 어린이들 중에서 잘 조기에 발견해서 장애를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그 꼬마가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어서 많이 포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린이 병원이 더 절박하고 필요하다고 느끼게 됐고요. 또 하나는 처음엔 성인 병원을 이렇게 저희가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성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 그러면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가능성이 있고 이 꼬마를 잘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린이 병원을 이제 집중하게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선택을 하신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엔 사실 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 병원을 설립하지 않는다. 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뭐 여러 사연도 좀 접하실 거고 네. 그럴 텐데 사실은 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기가 조금은 좀 뭐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네. 뭐 좀 기억에 남으시는 사연이 있을까요? 2007년도에 저희가 푸름의 재활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 오던 꼬마 중에 4살 미니라는 꼬마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꼬마가 처음에는 앉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 꼬마였는데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으니까 이제 무언가를 잡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미니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막 울먹거리시면서 이사님 미니가 걷고 있어요라고 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네. 근데 미니가 걷는다는 건 상상을 못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내려놓으면서 저희 직원들한테 야, 미니가 걷는단다 했더니 저희 직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한 6, 7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네.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기적들이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저희가 한 7, 8년 운영을 하면서 그런 기적들이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벌써 그 재단을 설립한 지가 17년째가 네. 된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뭐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병원 운영이 또 쉽지도 네.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50억 적자 보셨다고요? 네, 평소에는 저희가 한 27억 원 전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착한 적자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면 그 정도면 감당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재단하고 병원에서 모금을 해서 한 절반 정도는 막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로 등록이 돼 있으면서 서울시 어린이를 위한 안전만 병원입니다. 예. 그래서 한 15억 원 정도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20년하고 21년 2년 동안 54억하고 51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당하기가 되게 힘들었죠. 그럼 어떻게 버텼느냐?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시설이 낙후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감가상각분으로 10억 정도씩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네. 근데 그 돈을 이제 다 쓰게 돼 가지고 이제 연말까지 잘 버티고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은 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건강보험 수가에 대해서 네.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적자를 벗어나야 될 텐데 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 수가가 좀 인상이 돼야 됩니다. 예. 일반 장애인을 했을 때하고 중증 어린이를 했을 때하고 수가가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사가 2사람 내지 3사람을 하고 기계를 이용해서도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린이는 1대1로 정말 손으로 하는 치료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어린이들은 뭐 1, 2, 3급 중증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는 의료보험 수가를 좀 150% 정도, 50% 정도 인상해주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게 하나의 방안이고요. 네. 그래서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희 오는 어린이들이 92%가 서울시의 어린이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병원을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 새로 짓겠다는데 병원을 짓는데 1,000억 내지 2,000억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새로운 병원을 짓기보다는 예. 투명하게 잘 운영하는 병원한테 공공의료를 좀 해봐라라고 해서 시립병원을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자립을 한다. 네. 그러면은 뭐 신체적 자립도 필요하겠지만은 네. 이제 뭐 돈을 더 벌거나 네. 일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스마트팜 농장 네. 뭐 이런 걸 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실제로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주에 저희가 발달장애 청년을 아들로 둔 그 부모님께서 저희 한 4,000평을 기부해 주셔서요. 네. 저희가 작년 4월에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44명의 발달장애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친구들이 보니까 농작물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제 장애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립입니다. 그렇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농업이었습니다. 네. 물을 주고 생명체를 키우고 열매를 거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농장을 구상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노지에서 힘들게 하는 그런 농업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정말 온도와 습도 같은 것들이 조절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분절된 그런 작업을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는데 그게 네. 스마트팜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다 행복해합니다. 행복해하고 무엇보다도 일거리를 가지고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자기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행복해하고 있죠. 네. 예, 지금 실제로 그 발달장애 청년들 네. 그 푸르메 소셜 팜에서 월급도 받고 있다고 네. 하는데 어떤 작물을 기르는지 네. 혹시 아무래도 장애가 있다 보니까 네. 일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는지 네. 어떻습니까? 지금 주종은 뭐냐면은 방울토마토하고요. 예.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면 이제 작물을 재배하기도 쉽고 따가지고 운송 보관하기도 쉬워서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4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8시간은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105만 원 정도 받으니까 급여로서는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청년들이 보면은 이 월급을 받으면서 자존감도 생기고요. 예. 또래 집단을 통해 가지고 교육도 받고 하니까 이제 많이 사회성도 커졌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보육원에 2명이 다니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여주시에서 그룹홈 아파트를 내줬습니다. 네.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머니들 만나보면은 나 오늘 돈 벌어 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졌다 그럽니다. 네,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급여를 받고 월급을 받고 자기가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부심도 느낄 텐데 네. 가족들 반응이 참 궁금해요. 네. 네. 제가 이제 가끔 그 농장을 가는데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러세요? 청년들한테 물었죠. 혹시 월급 받으면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드리냐 했더니 어떤 친구는 10만 원, 다른 친구는 30만 원, 네. 어떤 친구는 다 드린다 그럽니다. 예. 그 생활비가 되는 거죠. 근데 조용히 있던 친구가 저한테 저도 이제 드릴 거예요라고 그렇게 소리 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여튼간에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고 직장이 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특히 장애인들한테 그런 것들을 절감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뭐 영리 사업인 경우도 있고 비영리 네, 사업인 네. 경우도 있을 텐데 결국엔 좀 후원이 좀 많이 뒤따라서 네. 이 사업이 잘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좀 온기가 좀 퍼졌으면 좋겠는데 네. 좀 후원자를 좀 이렇게 밝히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말씀하시죠. 네. 병원을 짓는 데는 물론 넥슨에서 이렇게 큰 후원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농장을 짓는 데는 SK 하이닉스에서 50억 원의 큰 기금을 주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매일 550kg의 방울토마토를 사주고 있고 네. GS 리테일도 이제 슈퍼를 통해서 저희 구매를 해주고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가 잘한 것보다는 수많은 개인과 시민과 기업들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예, 예. 박완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생전에 살아계실 때 저희한테 책을 쓰시며 첫 인세를 주셨습니다. 돌아가시니까 따님 4분이 부의금을 모아 오셨고요. 예.
그리고 뭐 이혜인 수녀님도 시집에서 나오는 인세를 주시고요. 예. 조무제 대법관이라고 그 청년 예. 판사 예. 급여의 30%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뭐 가수 현 씨는 매년 마라톤을 한 20차례 해가지고 기금을 모아주고 있는데 이분이 그동안 발톱이 3-4개가 빠졌대요. 아. 한 개인이 모아준 돈이 37억 원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보는 거는 하여간에 이 많은 분들의 응원과 성원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애 어린이들한테 큰 힘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체도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왕 나오셨으니까 네. 푸르메 재단 하고 있는 뭐 또 다른 사업들 좀 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여주에 농장을 지었더니 너무 좀 외졌습니다. 아, 농촌이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 사는 청년들만 일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용인이라든가 성남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렇게 좀 수도권에 있는 그런 도시형 농장을 세우면은 그 청년들이 스스로 혼자 그냥 뭐 버스를 타고 가든지 지하철 타고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립적인 삶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하나의 모델이 돼서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지금까지 이제 이를 이제 되돌아본다면 네. 지금까지를 돌아보신다면은 스스로에게 네.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르메 재단이 성장하고 나름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수많은 기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10몇 년 해봤는데 네. 이제 이 푸르메 재단 일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의 99.9%는 내가 좀 도와줬으면, 내가 좋은 일을 했으면, 내가 기부했으면 하는 분들입니다. 예.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사회에 정말 좋은 분들이 많다는 거. 그런 것들을 절감하고요. 또 하나는 이 친절이 종교보다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약한 사람들, 예.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친절이 얼마나 절박하고 그게 도움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뭐 매 시간 절박하게 느끼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약한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도움에 필요한 분들의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복잡한 세상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슈 앤 피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